용의 싸움에 휘말린 선비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상주 땅에 김시성을 가진 선비가 있었다. 한 번은 그가 일이 있어 경주로 가게 되었는데 올 때가 한참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가족들은 그가 도적이라도 만난 것은 아닌가 걱정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런데 얼마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동명원에 한 객점에서 사람 하나가 죽었다는데 생김새를 들어보니 이 집 주인과 같았소. 혹시 모르니 어서 가서 확인해 보시오. 이 소식에 몹시 놀란 김씨의 아들은 곧장 그곳으로 가보았다. 객점 주인에게 물어 시체를 찾으니 죽었다던 사람은 과연 그의 아버지였다. 아들은 아버지의 시신을 끌어안고 한참 동안을 크게 통곡하였다. 그런데 정신이 들고 보니 시신이 잠옷 이상한 데가 있었다. 죽은 지 며칠이 지났음에도 마치 산 사람처럼 온기가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이상하게 여긴 김씨의 아들이 객점 주인에게 있었던 일을 물으니 그가 꺼림직한 듯 대답했다. 이분은 며칠 전 밤늦게 이곳에 도착했었는데 누구에게 쫓기기라도 하는 듯 몹시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기척이 없어 방문을 열어보니 일이 쓰러져 있지 뭡니까? 쫓기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그 이상은 객점 주인도 모르는 듯하였다. 김씨의 아들은 꺼림칙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며 그에게 따뜻한 시신을 보여주었다. 그러자 주인도 몹시 놀라며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죽은 사람이 이리 산 사람과 같으니 필시 길한 징조가 아닙니다. 이 근처에 용암 무당에 있으니 가서 물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씨의 아들은 그 말을 옳게 여겨 곧장 시신을 수레에 싣고 객점 주인이 이른 무당의 집으로 향했다. 시신을 받아본 무당은 두려움에 찬 표정으로 말했다. 이분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소. 허나 죽음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셨구려. 이는 분명 용신의 장난이요. 용신의 장난이라니? 무당이 어두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두릅시다. 우선 굿을 해야겠소. 그러더니 공갈목가에 제단을 쌓고는 방울을 흔들며 의식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갑자기 눈을 떴다. 아버지, 정신이 드십니까? 김씨는 아들을 보더니 비오듯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난 들렸다. 너까지 화 있기 전에 어서 돌아가거라. 그의 아버지는 무언가 불안한 듯 계속 목가를 흘낄거렸다. 김씨의 아들이 물었다.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찌 된 일인지 알려주시지요. 그러자 김씨가 목가에서 눈을 떼지 않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다. 김씨는 며칠 전 해가 질 무렵 동명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길 저편에 누군가의 형체가 보여서 다가가 살펴보니 웬 자루 하나를 든 여인이 있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불길함이 느껴질 정도였다고 했다. 저 사람은 이 시간에 혼자 무얼 하고 있는 것인가? 김씨는 여인 앞에 이르러 물었다. 낭자, 곧 해가 저뭅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자 여인이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을 도울 사람을 찾아다닌 중입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거울로 가시지요. 여기에 계속 있다가는 범에게 물려갈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여인이 순순히 따랐다. 두 사람은 함께 동명원으로 향했다. 거울에 이르러 김씨는 객점에서 방 하나를 구했다. 그런데 여인이 가만히 있는 것을 보아 노자가 없는 듯 보였다. 딱한 마음이 든 김씨는 여인에게 방을 내어주고 자신은 헛간에 들어가 몸을 뉘었다. 그런데 깊은 밤,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물이 쏟아지는 소리였는데 누군가 마당에 연달아 물을 붓는 것 같았다. 김씨가 기이하게 여겨 문 틈새로 밖을 보니 아까 보았던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와 바닥에 물을 쏟아붓고 있었다. 한밤중에 저게 무슨 회개한 짓이란 말인가? 김씨의 마음속에는 아까부터 느끼던 불길함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여인을 가만히 지켜보는데 여인은 물을 이고 오기를 너댓 번을 더 반복하더니 곧 신까지 벗고 물웅덩이에 두 발을 담갔다. 그러고는 돌연 몸을 뒤틀더니 순식간에 한 마리의 황룡으로 바뀌었다. 이를 본 김씨는 너무 놀라 뒤로 나자빠지고 말았다. 그러자 황룡이 소리를 들었는지 헛간 쪽으로 다가와 문을 젖혔다. 당신은 누구시오? 김씨가 놀라 물으니 용이 답했다. 저는 경주 용담의 용녀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 남편 도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간곡하게 빌었다. 아까 나리를 보니 능히 저를 도와주실 수 있을 듯 보였습니다. 부디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용이 굿을 비우니 김씨는 자기도 모르게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그는 두려움을 잊고 사정을 물었고 용녀가 답했다. 저는 상주 공갈못의 수용에게 출가를 가는 중이었는데 남편에게 원한을 품은 다른 용이 나타나 남편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죽기로 싸워봤지만 그 힘이 너무 강하여 도저히 몰아낼 수가 없었지요. 그녀의 이야기에 김씨는 화들짝 놀라며 소리쳤다. 내 어찌 한낱 사람의 몸으로 용의 싸움에 개입할 수 있단 말이오? 그러자 용녀가 급히 그를 안심시켰다. 싸우는 것은 저희가 할 것이니 나리께서는 간단한 도움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는 자루를 건넸다. 그 안을 보니 예리한 검 하나가 담겨 있었다. 못에 이르면 제 남편과 놈이 아직 싸움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청룡은 제 남편이고 백룡은 제 출가를 방해하는 용이니 제가 들어가 놈을 붙잡으면 이것으로 놈의 목을 쳐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김씨는 두려웠으나 용의 간절한 눈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워 결국 승낙하고 말았다. 알겠소. 어떻게 그곳으로 가면 돼요? 황룡이 고개를 숙여 살해하고는 등을 보이고는 말했다. 제 겨드랑이에 비늘을 잡으시지요. 김씨가 시키는 대로 하자 용이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잠시 후 못에 이르자 황룡은 수풀에 그를 내려주었다. 나무숲 너머 목가 쪽에서는 내성병력 소리가 들려왔다. 저게 무슨 소리요? 지금 제 남편과 놈이 싸우는 소리입니다. 나무 사이로 백룡을 사납게 노려보며 말을 이었다. 제가 저곳에 들어간 뒤
셋이 뒤엉켜 있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달려나와 놈의 몸통을 잘라주세요. 그러고는 몸을 솟구쳐 못 가운데로 들어갔다. 김씨가 수풀에 숨어 싸움을 보니 용이 콧김을 뿜을 때마다 거센 불이 일고 발톱이 부딪힐 때마다 벼락을 치는 것이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릴 정도였다. 칼을 쥔 그의 두 손은 사시나무 떨리듯 했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내가 헛된 마음에 괜한 일에 휘말려 버렸구나. 바로 그때 황룡이 크게 포효하더니 거칠게 백룡의 몸뚱이를 휘감기 시작했다. 백룡은 황룡의 목덜미를 물어뜯었다. 하지만 황룡은 놈의 몸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러고는 목덜미에서 피를 철철 흘리며 죽일 듯한 눈으로 김씨를 노려보았다. 나서기 두려워 가만히 지켜만 본다면 황룡이 나를 가만두지 않겠구나. 김씨는 떨리는 손으로 칼자루를 쥐고 목가로 달려가 백룡의 몸을 내리쳤다. 그 순간 백룡이 크게 포효하며 몸을 비틀어 김씨의 칼은 그만 청룡을 베고 말았다. 그러자 청룡의 몸뚱이가 반으로 잘려 힘없이 바닥에 떨어졌다. 황룡은 하늘이 쪼개질 듯 괴성을 내지르더니 곧바로 김씨의 몸을 낚아채어 하늘로 솟아올랐다. 잠시 후 한적한 숲에 이르러 황룡이 김씨를 바닥에 내던지더니 피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다. 분명 백룡이라 하지 않았더냐? 이게 뭐하는 짓이냐? 김씨는 겁에 질려 온몸을 떨며 선뜻 무어라 답을 하지 못하였다. 출가도 하기 전에 나를 과부로 만들었으니 내가 대신 나와 살아야겠다. 함께 물속으로 들어가자. 그러고는 김씨의 몸을 잡아채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였다. 김씨는 크게 놀라 있는 힘껏 발부둥치며 외쳤다. 놓아주시오. 난 이미 처자식이 있는 몸이요. 그 말에 황룡은 더욱 화가 치밀어 올라 그의 몸을 더욱 꽉 움켜잡았다. 남의 남편을 그렇게 죽여놓고 내 처자식은 중요하더냐? 김씨는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에 숨이 끊어질 듯 했지만 간신히 숨을 모아 외쳤다. 알겠소. 당신과 함께 들어가겠소. 대신 마지막 인사라도 할 수 있게 해주오. 그러자 황룡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잠시 노려보더니 이내 그를 놔주었다. 좋다. 이틀을 줄 테니 다녀오거라. 허튼 생각을 한다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알겠소. 김씨는 황룡과 역조를 하고 급히 그곳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다. 그러다 날이 저물어 객점에 이르렀는데 용녀에게 돌아갈 생각을 하니 막막하여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그러던 중 문득 용녀가 웅덩이에 몸을 적시고 나서야 용으로 변한 것이 생각났다. 돔은 물이 있어야 용으로 변할 수 있구나. 그렇다면 목가에서 멀리 떨어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에 미치자 급히 몸을 일으켜 방문을 나서려던 순간 갑자기 숨이 턱 막히더니 이내 시야가 까맣게 버려버렸다. 이야기를 마친 김씨는 비오듯 눈물을 흘리며 다급히 외쳤다. 난 끝내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너라도 어서 자리를 피하거라. 김씨의 아들은 통곡하며 아버지를 일으켰다. 아닙니다. 지금 속히 이곳을 벗어나시면 무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아버지를 등에 업고 자리를 떠나려 하였으나 갑자기 못에 물이 한 차례 크게 용솟음 치더니 사방에 비처럼 쏟아졌다. 김씨의 아들이 소매로 이를 막고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에 황룡이 붉은 구름을 지고 떠 있었다. 용은 성난 눈을 부릅떠 김씨를 노려보더니 순식간에 달려들어 그의 몸을 낚아채 못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렇게 손쓸 새도 없이 아버지를 빼앗겨버린 김씨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출렁이는 못을 허망하게 바라보았다. 그날 이후 김씨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이후에도 공갈못에는 매년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정월 연나흘이 되면 목 근처의 소들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두 땀을 흘렸는데 그럴 때마다 못은 덮은 얼음이 갈라져 있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이것이 밤에 용녀가 소들을 데려가 얼음을 갈게 했기 때문이라 미뤘고 겨울 못에 얼음이 갈라지는 모양을 보고 한 해의 풍흉을 점치곤 하였다고 한다.